국내 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이틀 1,000명대를 넘어섰습니다. 최근에 수도권뿐만 아니라 또 요양원 같은 전국적으로 다양한 집단 감염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정부는 내일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 방안을 발표하는데요. 관련 내용 천은미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요새 1,000명대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이 정도로 유지되는 게 다행인 건지 아니면 어떤 걱정을 해야 되는 건지 어떠세요? 저는 걱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가 100명대도 걱정을 많이 했는데 1,000명이 일주일 이상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약간 무관개지는 네. 것 같아요. 그렇지만 1,000명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확진자가 1,000명이지만 요사이 그 무증상 감염자 검사를 보시면 어제 같은 경우는 3만 건 정도인데 115명, 거의 10,000명당 40명이 육박하는 숫자예요. 예.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 말은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가 더 확산을 하고 있다는 증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 우리가 안심하면 절대로 안 되고요. 특히 해외를 보시면 겨울이기 때문에 셧다운을 시켜도 확진자가 늘고 있고 특히 걱정되는 건 해외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세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예. 옆 나라 일본이나 싱가포르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는 국내도 들어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지를 하고 빨리 차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비수도권도 지금 수도권 못지않게 하루에 300명 이상 나오고 있는데 비수도권의 확진자 수에 비해서 요양병원이나 이런 정신과 재활병원에서 많이 나온다는 건 그만큼 지역사회 감염이 많다는 거고 요양병원에 대기하는 환자들을 수용하지 못하죠. 치료하지 못한다는 건 의료 역량이 지금 매우 딸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국민들의 극도한 피로감과 의료진도 극도한 피로감 이러한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저는 이 단계에서 반드시 이 변곡점을 꺾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최근 며칠 사이 확진자 급증에는 동부구치소 집단 감염도 영향이 있어 보이는데 이 같은 구치소 집단 감염의 원인이나 상황은 어떻게 좀 진단을 하시는지요? 네, 이 구치소가 보셨지만 대부분 구치소는 1층에 이렇게 운동장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거는 도심형 아파트처럼 되어 있죠. 그러게요. 12층 5개동으로 되어 있어서 시설은 좀 좋은데 밖에서 활동을 못하고 다 실내에서만 활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밀집도가 초과 인원이 지금 수용돼 있어요. 예. 또 하나 가장 문제가 지난달 27일 날 그 교도관의 자녀분이 감염이 돼서 아마 감염이 된 것 같은데 그 후에 즉각적으로 전수검사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신입 수용자가 들어올 때 검사 없이 격리만 2주 같이 생활을 하게 했기 때문에 그중에 이 지역사회 무증상 감염자가 들어와서 감염을 시켰을 확률이 높은 거죠. 예, 네, 그런 그러면, 모든 예.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지금 500명이 관련 확진자가 넘는다는 거잖아요. 네, 동부구치소만 맞습니다. 해도. 네. 어떻게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죠, 앞으로는요, 그럼? 네, 지금 한 20%가 감염이 됐어요. 예. 네, 그래서 아마 방역 당국에서는 지금 신입 수용자는 이제 신속 항원 검사를 들어올 때 하고 격리를 2주가 아니라 3주 격리 후에 해제할 때는 PCR 검사를 하겠다고 지금 합니다. 네.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저는 일주일마다 검사를 꼭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리고 지금 생활치료시설 식으로 그 격리병동에다가 이제 같이 경증 무증상 확진자를 이제 같이 있는데 그분뿐 아니라 지금 남아 있는 분들이 감염이 될 확률이 매우 높죠. 예. 어느 확진자가 지금 확진이 안 돼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좀 격리병상처럼 따로따로 생활을 하게 해주시고 또 공동생활을 좀 하신 것 같아요. 뭐 종이접기도 하고 네. 엘리베이터도 같이 이용하시고 그러한 면을 좀 더 철저히 좀 격리를 해주셔야 되고 만일에 격리병상이 있다면 정말 좋겠지만 예. 이분들도 특수하게 관리를 받으셔야 되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 안에서 최대한 격리하게 생활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구치소도 그렇지만 요양병원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병상 부족도 그렇고요. 간병 인력이 부족한 부분도 좀 우려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 요양병원이나 이 정신과 재활병원의 환자들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대부분 이렇게 우리가 활동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만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 거의 없으세요. 대부분 오래 누워 계시다 보니까 가장 문제가 욕창이 생기세요. 네네. 그리고 이런 배변 활동을 본인이 전혀 못해서 다 남의 손을 빌려서 하기 때문에 간병인들이 굉장히 피로감이 있고 거기에 이제 간호사분들이 의료진들이 도와주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감염이 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외부에서 의료진을 투입하는 것도 대단히 힘들고 우리가 일반 환자 한 명보다 이런 요양병원 환자를 보는 거는 한 서너 배 이상의 힘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 그 점을 좀 인지를 하고 인력 투입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데 사실은 요양병원에서 격리된 상태에서 코호트 격리는 저는 굉장히 반대 입장이에요. 예. 계속 확진자가
3차 감염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예. 그 말은 병상이 없기 때문에 대기를 하시다 사망하고 또 확진자도 늦게 여러 명이 확진이 됐을 때도 검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검사도 좀 더 자주 일주일마다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확진이 되면 무조건 병상으로 입원을 하시게 도와주셔야 되는데 지금 정부 당국은 의료 역량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지만 의료 역량이 있으면 병상이 있어야죠. 대기 병상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2, 3일 계시다 사망하시는데 거기 계신 가족분들을 제가 좀 아는데 너무너무 고통스러워하세요. 어떻게 될지 거기서 계시다 돌아가실 수가 있잖아요. 그런 가족들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정부 당국이 조금 더 빨리 신속하게 이 확산세를 꺾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상 확보 행정명령도 내렸지만 아직은 현장에서 많이 부족하군요. 병상. 네, 그렇습니다. 병상도 부족하지만 예. 거기에 투입될 인력은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병상도 그렇고 의료진도 부족하고. 네, 맞습니다. 예. 충북 병원을 보니까요. 여기는 도은병원에서 확진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곳은 또 그 정신병원이라고 네. 하거든요. 그러면 일단 그 환자들에 대한 통제도 굉장히 어려울 것 같고 더 힘들 것 같은데요. 어떻게 관리해야 되죠? 네, 이제 정신과 병동은 우리가 굉장히 좀 더 특수 질환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본인들이 이렇게 대화나 그런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조금 제한적으로 이렇게 좀 해놓은 경우 네네.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이런 그 간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병동으로 사실 격리병상 보는 것도 굉장히 어려워서 아마 그 병원 자체를 코호트 격리를 해서 지금 치료를 하시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인력 자체도 특수 인력들이 들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일 좋은 건 예방이죠. 적극적으로 전수검사를 자꾸 해서 확진자가 초기에 한두 명 있을 때 우리가 확진자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에도 요양병원은 계속 신속항원이라도 계속 돌려달라고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던 자주 이유가 하셨죠. 네, 그 얘기입니다. 정말 자주 검사해서 빨리 확진해서 중증으로 가는 걸 막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하고 예. 중증이 이미 되시면요. 그분들은 중증 병동에 가셔도 1, 2주에 절대 치료가 안 돼서요. 예. 길면 한 달, 2달 가시고 결국 사망하시는 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정부 당국에서는 중증 환자 병상을 중요시하시는데 그것은 중증 환자를 안 만들게 하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네. 두 번째는 할 수 없이 중증이 되면 중증 병상이 필요한 건데 지금 치료 단계가 조금 저는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일 정부가 3단계 격상 여부를 결정을 한다고 하는데 그동안 교수께서는 이제 3단계를 하루빨리 격상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해오신 걸로 아는데 내일 정부의 결정은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지금 2.5단계를 2주 이상 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자영업자분들이 더 많이 고통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3단계를 올린다고 이게 변곡점이 확 꺾여서 0이 되는 게 아니죠. 조금이라도 우리가 커브를 꺾어줘야지만 국민들도 조금 더 생활이나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조금 생활이 여유가 있을 수도 있고 의료진들이 특히나 이제 시간을 좀 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러면 3단계로 일주라도 격상을 안 하게 되면 우리가 이 접촉감이 아까 제가 무증상 감염이 계속 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확진자가 1,000명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밑에 있는 확진자는 계속 퍼지고 있고 만일에 그 변이 바이러스가 국내에 이미 들어와 있다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지금 2배 이상 감염자가 늘고 있어요. 네. 셧다운을 시켰는데 불구하고 그만큼 바이러스가 변이가 되는데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바이러스 6개월마다 변하는 것 같아요. 지난 5, 6월에 그 G614라고 예. 굉장히 6배 정도 감염력이 높은 바이러스가 유행을 했고 그게 지금 바이러스죠. 그런데 이번에 11월 달에 다시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더라고요. 그런 걸 고려하면 이 바이러스는 최대한 변이를 자주 하고 있고 국내에도 해외 입국에 대해서 좀 더 철저히 점검이 저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바이러스 먼저 여쭤볼게요. 그 6개월마다 바뀌는 것 같다. 근데 전파력은 굉장히 늘어났는데 그걸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그 감염된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그런 중증도 그거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중증도는 아직 크게 변화가 없다고 비슷한 생각합니다. 거예요? 예, 그 말씀드린 5월에 생겼던 바이러스도 예. 중증도는 늘리지 않았죠. 이 바이러스는 사람 몸에 침입을 잘하기 위해서 변형을 해서 많은 사람을 감염시키는 게 목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중증도는 늘지 않지만 조금 다른 면은 그 영국에서 처음에 발견이 된 것은 아이들을 감염을 잘 시킨다는 예. 그런 보고가 있었죠. 그리고 남아공에서 발생한 바이러스는 사실은 영국 바이러스보다 더 감염력이 높다 이런 얘기도 있고 예. 여러 군데서 지금 바이러스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그 입국에 대한 그거를 조금 저는 정말 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좀 예. 철저히 해서 최대한 좀 미리 예방을 하지 않으면 예. 지금 이 상태에서 그 바이러스의 확산세가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의료 인력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바이러스라는 게 이제 변종 바이러스라고 하잖아요. 네네.
만약에 뭐 다른 나라나 우리나라로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느 경로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까? 대부분 이제 비행기를 타는 해외 입국자에 들어오겠죠. 근데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들어가는 거예요. 영국에서만을 말고는 안 되고 영국을 경유해서 오는 바이러스 입국자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경유해서 오는 분들에 대해서도 최대한 뭐 PCR 검사 음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좀 확실하게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이 전염성의 수치를 보니까 약 56%가 더 강하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 정도면 얼마나 치명적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1.5배라는 거죠. 네. 그럼 1.5배가 계속 퍼져나가면 굉장히 많겠죠. 우리가 지금 재감염 지수가 1.2인데도 지금 확산세가 안 줄고 계속 지금 무증상 감염 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막을 방법은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을 경유해서 오는 그런 네, 상황을 차단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까? 그렇죠. 가능한 한 차단을 해야 되고 예. 이번 연말까지만 하신다고 그래 저는 연말까지 해서는 안 되고 이 상태는 계속 앞으로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지금 뭐 1,000명대 나오는 지금 상황도 불안한 상황인데 정말 들어오면 그 중증도는 똑같다고 하더라도 확산이 그렇죠. 굉장히 확산이 빨라서 많이 되고 또 아이들이 감염이 많이 되게 되면 예. 더 문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그 감염 경로 우리나라에서 확진자 중에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 정도라고 해요. 그러면 방역을 어떻게 할 수 있을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지금 역학조사가 따라가질 못하죠. 예. 너무 많은 확진자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우리가 이제 감염 차단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많은 전문가 선생님들이 3단계로 격상하자는 게 그거예요. 사람과의 접촉을 차단해야 이게 감염력이 일주일 정도면 바이러스가 이제 타인에게 감염력이 떨어지거든요. 그럼 최소 일주일이라도 접촉을 끊으면 그중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감염력이 없어지겠죠. 네. 네, 그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2.5단계 수도권은 2.5단계고 지역은 2단계인데 3단계로 가면 일단 일반 식당들도 다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니 식당은 닫지는 식당 않습니다. 아니고요? 네, 그렇지만 이제 포장 배달이나 그런 쪽으로 많이 유도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이제 다중 이용 시설은 다 문을 닫죠. 미용원이라든지 그런 거 문을 닫지만 마트나 백화점 생필품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대신 효과적인 건 대중 이용 시설이 그러니까 대중교통 이용이 줄어들게 되고 예. 그리고 회사마다 다르지만 재택근무가 가능한 회사는 재택근무를 함으로써 예. 직장 생활 사이의 접촉 감염을 차단할 수가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그럼 같습니다. 교수님께서 3단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지금보다 2.5단계보다 조금 더 사람들 간의 접촉을 피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것 네, 이유인 그렇죠.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다중 이용 시설을 제한하고 식당 가서도 조심하지만 우리 직장인들이 점심에 식당에 가서는 그걸 피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도시락을 싸와서 먹어도 어차피 직장에서 먹으면 다 같이 있기 때문에 감염이 되죠. 네, 물론 모든 공장이나 그런 게 다 재택근무를 할 수는 없습니다. 네. 할 수 있는 곳이라도 하게 되면 부분적으로라도 확진자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또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봤을 때도 현재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3단계 격상 필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 역시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이 돼야 한다고 보시는 겁니까? 가능하면 동일하게 적용이 되면 효과가 더 있겠죠. 풍선 효과를 막을 수 있으니까. 예. 그렇지만 이제 지자체별로 경제적인 그런 여건이 좀 고려가 돼야 될 거니까 그런 걸 조금 상의를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도 좀 여쭤보고 싶은 게요. 지자체끼리도 지금 그 상황에 맞게 대책들을 내놓고 있는데 이것들이 혹시나 상충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좀 문제가 혹여나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없겠습니까? 네, 이제 그 관광지라든지 이런 곳에서는 뭐 1.5를 내린 경우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또 이렇게 풍선 효과가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예. 기본적으로 지자체별로는 너무 이렇게 다르게 여기가 2.5인데 1.5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거의 동일하게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사실 부산이라든지 충북이나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에 대해서는 아마 지자체별로 조금 심각하게 고려해서 초기에 이 감염을 차단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의를 보니까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빨리 3단계를 올려서 짧고 굵게 확실히 그 조금이라도 제어를 하고 풀어줘라 이런 말씀하시는 자영업자분도 계시고 아니면 3단계까지 지금 막으면 지금도 숨 쉴 수 없는데 더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만약에 3단계를 올린다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로 좀 하는 게 맞을까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오랜 기간 하시면 너무 많은 분들이 힘이 드시겠죠. 예. 그래서 아까 감염력이 지금 일주일이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일 정도만 하면 조금 그러니까
만일에 감염 차단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이 바이러스나 예. 감염력이 세진다면은 3단계로 격상을 하더라도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바이러스가 없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조금 효과를 기대해 보자는 말씀이죠. 예. 지금 보면 변이 바이러스 계속 말씀을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 화이자 CEO가 이번 변종 바이러스, 이번 백신이 변종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그래도 좀 안심이 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스파이크 단백질에 대한 그 이제 백신을 만든 거기 때문에 지금 모더나에서 그 CEO 그 지금 말씀 화이자 CEO도 마찬가지 모더나가 바이온테크 그분도 제가 인터뷰를 봤더니 2주 정도면 이 바이러스가 정말 백신이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고 예. 바이러스가 변이가 있더라도 6주 정도면 뭐 새로운 걸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효과가 있을 거지만 두 회사가 전부 다 지금 연구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 저도 개인적으로 백신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나라에서는 이걸 2번을 맞는 것보다 한 사람에게 2번을 맞는 것보다 한 번씩이라도 모든 사람에게 넓게 백신을 빨리 접종시키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 번을 맞아도 그래도 그 감염 예방 효과는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 감염 효과가 막 95% 이렇게는 안 되더라도 80% 정도라도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이제 집단 면역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대 목동병원 호흡기내과의 천은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